분프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문항수가 엄청 적었잖아. 30 몇 개? 30 몇 개 중에 20개 냈는데 그게 다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냐. 워낙 중요해서 그랬어. 근데 뭐 지난번에 지수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다 까먹고 그러더라. 얘네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강조를 했는, 특강 때부터 진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역시나 안 되더라.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자, 단원이 뭐라고? 이 제목이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 또는 뭐 반대 요 두 말을 바꾸기도 해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이 말이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말하고 비슷한 거야, 사실은. 말 자체 단어에 이미 모순이 들어있는 거라고. 왜냐? 정적분은 상수여야 하니까. 정적분은 상수여야 하는데, 이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이란 건 뭐냐면, A부터 X까지 여기를 변수로 두게 되면서 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함수 역할을 하게 된다. 함수라 함은 독립변수 X, 독립변수 뭘 정한 거네. 하여튼 독립변수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 애를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적분은 상수여야 하는데 이 녀석은 X가 변함에 따라 그 적분의 구간이 바뀌면서 값이 계속 변하는 함수 역할을 하게 된다. 요게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정적분이 이제 부정적분을 만나서 정적분이 정적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과도기에 있는 애란 말이야. 이게 이제 증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어찌하여 이걸 미분하면 fx가 되는가를 증명하는 게 또 한바닥이야. 그거는 예전에 이제 논술이 살아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매번 시키곤 했는데, 이제 의미가 없어서,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이제 빼버렸습니다. 좌우지간.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 유형으로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 유형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킬러 문항 22번이나 30번에 주요 단골 주제로 등장하곤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관련된 이제 고난도 문항들을 우리 같이 풀 거야.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걸 쳐다보는 눈을 두 가지로 가져야 된다.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 전에 이런 애를 만나면 반사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떠올려라 라고 했어요. 반사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떠올려라. 하나는 x에다가 a를 넣기, 두 번째는 x로 미분하기. 요 두 가지를 그냥 조건반사처럼 일단 익혀놓고 그것이 아닌 것들의 예외 사항을 다루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요 등장한 거, 내가 맨날 미운오리 새끼 그 설명하던 그 내용이에요. 인테그랄 2에서 x까지 딱 등장하는 순간 이거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이다. 그러니 나는 x에다가 2를 넣어봐야겠군 하면서 넣어봐요. x에다 2를 넣는 순간 좌변이 0이 되죠. 2를 넣으면 8이 되고, 더하기 4a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바로 a는 마이너스 3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숨고르기 같은 거야, 일종의. 그냥 한번 넣어보고 조건 하나 챙겼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은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럼 이제 미분을 할 거야. 미분을 할 건데, 당장에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미분을 딱 하려고 봤는데,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러는 거지. 너는 미분 대상인데, 네가 피적분 함수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느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자꾸 부르는 거라고. 이 x는 원래는 백조야. 원래는 백조라고. 이 호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에 대한 방정식이며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죠. 더하기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라고 하면 누가 봐도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왼편도 x에 대한 3차 다항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호수의 주인, 즉 백조는 x인데 요게 이제
그 호수 안에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오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 섹터가. 그 오리 안에 들어간 백조 새끼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역은 오리 영역인데 네가 왜 여기 있어? 라는 거지. 이런 애들은 대부분 우리는 T의 자식들이야. T. 피적분 함수는 다 T에 대한 변수고 T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그러니까 X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상수 취급하는 거지. 상수 취급. 상수 취급을 당하려면 일단 분배가 되어야 하고 XFT 빼기 TFT 이렇게 분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테그랄도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인테그랄도 분리를 시켜서 2에서 x까지 XFT dt와 마이너스 2에서 x까지 TFT dt를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f 앞에다가 곱해진 x냐 t냐 아주 막간의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다. 엄청난 차이. 이거는 t 앞에 붙여진 상수 같은 애라서 바깥으로 밀려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식은 곱하기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가 2차다. 그러면 거기다 t를 하나 더 붙여서 전체가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t는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오리인데 오리의 영역 안에 있어야지. 알겠어? 그리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x가 다 분리되었으니 미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곱하기다 보니까 x에 대한 함수 하나, x에 대한 함수 둘 이래서 곱의 미분법을 쓴다.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제 이거 미분한 그 결과가 요 t 자리에 x를 넣고 바깥으로 빼는 거지. 이렇게. 그 얘는 t 자리에 x를 넣고 피적분 함수를 그대로 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fx가 된다. 좌변을 x로 미분했으니 우변도 x로 미분이 되어져야 하고 3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 상태도 역시나 x로 정의된 그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꼴이기 때문에 x에다 2를 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x에다 2를 넣어보고 이쪽에 넣어보고 이거 0 이쪽도 0 아무 조건도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x로 미분. 그러면 이제서야 fx가 등장을 하고 얘는 6x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뭐야 이거? 그래서 f2를 집어넣은 값이 b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처음에 익히기가 이거를 마치 습관처럼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시간이 좀 걸리지. 연습을 하고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계속 잊어버리면. 근데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다. 충분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x-tft 너무 유명하거든 이거. x-tft. 그래서 이쪽을 미분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냥 2에서 x까지 ft dt로 기억돼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 이제 이 중에는. 결과가 늘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이제 좀씩 빨라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경우에는 이걸 보면 어떻게 푸냐면 x-t에 f't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미분했다. 그러면 0에서 x까지 f't dt예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게 4x 세제곱이겠지. 양변을 미분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걸 적분해서 fx 빼기 f0으로 써도 돼요. 써도 되고 한 번 더 미분을 해도 되고. 그럼 f'x는 12x 제곱. 근데 f0이 마이너스 2다. 이거는 아무래도 적분 상수 준 것 같지? 그러니까 다시 올려서 4x 세제곱 플러스 c인데 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 알겠어요?
자, 요렇게 한번 이제 익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 하나씩 읊어야 되나? 이게 왜 극소값 이야기가 나오냐면 난 어차피 저 녀석을 미분할 테니까 f'(x) 이렇게 미분을 할 거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t 자리들에다가 다 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게 될 텐데 그럼 이거 도함수가 2차 함수라는 얘기 아니야. 예, 그리고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맞불이니까 여기서 2라는 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f'2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2k 마이너스 8은 0이어야 한다. 따라서 k는 2고 k는 2고 굳이 여기를 잡자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 근데 k2 구하고 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녀석이 도함수 어쩌고 저쩌고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딱 같은 맥락의 이야기 드리고 극대값을 줄 테니 극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이죠. 알겠죠? 또 따뜻해지니까 졸립구나.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도록 요거는 이제 뭐 아무 문제도 아닌데 잔소리거리가 좀 있지. 뭐일지 대충 예상이 되냐? 예로부터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얻어요. f0은 0이다와 f'x가 small fx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얘란 얘기인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a라는 얘기인데 도함수가 3차 함수예요. 도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그럼 원함수는 몇 차 함수란 얘기? 4차 함수.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부터 이렇게 생긴 녀석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크게 네 분류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네 분류들은 다 뭐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자신의 도함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도함수 때문에.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마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요 뿔에서 마로 바뀌는 요 자리를 극대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눈으로 봐도 극대가 없죠. 극대가 없는 이유가 지 도함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나 지 도함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나 지 도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하면 이제 극대가 없는 거예요. 뿔에서 마로 넘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함수의 활용에 나오는 내용이지. 극대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하는 거다. 그러면 3차 함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또 번역하면 무슨 얘기가 되지?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번역하면? 응? 0이 그렇지. 정확하게 0이라는 말은 X축을 뜻하는 거야. X축.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르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죠.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다른 거예요. X축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이제 X축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극대나 극소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미분적 분통에서 번역이 끝났으면 짜잔 하고 봤는데 그냥 기함수 정도가 아니지. 우리랑 어마무시하게 친한 애예요. 여기가 높이가 얼마?
2. 여기가 높이가 마이너스 2. 그래요. 이거야. 예, 여기가 y축이고. 이렇게 되는 애란 말이야. 그 애를 들고 A라는 정수만큼 올리거나 내린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그러면 올릴 때 한계선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2A가 2가 되는 라인보다 더 올리면 안 되는 거지. 그보다 적게 올려야 돼. 내려도 되는데 2A가 2가 되기 전까지만 내려야 돼. 즉 2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되고, 이 사이의 정수값이라곤 0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얘 다시 미분해가지고 얘랑 만나는 교점이 3개일 조건, 이딴 거 따져야 된다고. 앞으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일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랑 이렇게 친한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 짓만은 하지 말자. 이제 해석의 측면과 계산의 측면을 모두 이제 다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원래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해보는 일은 여기 피적분함수를 t축에다 대고 그리는 일이에요. t축에다 대고 피적분함수 t 세제곱 마이너스 t니까 또 꽤나 유명한 아이지.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3차 함수예요. 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요 x와 x 플러스 1의 이야기라는 것이, x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림막으로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 적분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적분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거로부터 1만큼 떨어진 자리까지 정적분 하시오의 뜻이란 말이야. 이게 간격을 1로 유지하는 거지. 근데 x가 움직여? 그럼 x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 두 종이의 틈을 1로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고 오는 장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응? 이렇게 밀고 오는 장면을. 그래서 직관적으로 정적분 값은 여기가 제일 작겠군, 여기가 제일 크겠군. 이게 이제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어.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분은 시작되고요. 여기가 첫 번째 적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뻥긋 솟은 온전한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지난번 뭐 특강이나 바이블 수업 때를 기억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넓이도 알아요. 우리 넓이도 외우라고 했거든요. 공식이 있다고 그랬지. 까먹었겠지만 어쨌든 4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딱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가 x가 1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수치로 말하면 4분의 1짜리 양수고, 4분의 1짜리 양수. 그러니까 너희는 그 수치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적당한 요 넓이 사이즈의 양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밀면서 정적분을 시작하면 여기 이만큼을 잃어버리고 양수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이 다시 음수로 까져. 그럼 이 넓이에서 이만큼이 음수로 까지니까 점점 더 양수 입장에서 작아지겠지. 이놈보다 작아지는 애란 말이야. 그럼 작아지다가 이거 딱 가운데 오게 되면요. 가운데 요런 식으로 딱 0.5, 0.5 가운데 오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넓이가 똑같으면서 0이 됩니다. 0.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넓이가 더 넓어지면서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음수로 점점 더 작아지다가 요렇게 되는 순간이 아까 이쪽에 있던 면적만큼의 마이너스 값일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야, 이게. 이해되냐?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자리가 0에서 1까지 적분을 한 이 자리가 저 정적분 값의 최소값임을 알 수 있지. 이해돼요? 정적분의 최소값임을 알 수 있게 되지. 최소값이고 이제 좀씩 더 밀어보자. 밀리면 아까와 반대 현상. 이 마이너스 부분을 이만큼 까내리고 이만큼의 플러스가 더 얹어져요. 얹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면 점점 플러스 쪽으로 가다가 또 이 순간 어느 입장에서 보면 0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러다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플러스로 커지다가 여기 오면 커질 거야.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인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커요는 3차 함수의 개형을 아는 걸로 퉁치자. 3차 함수는 가장 완만한 곡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극대에서 극소가 그 3차 함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만한 슬로프라고. 반대로 말하면 극소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거의 수직벽처럼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만 벌려도 여기서 0.1 벌리는 거랑 여기서 0.1 벌리는 거랑 이게 올라간 넓이가 달라.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수라 하더라도 요만큼의 양수보다 이만큼의 양수가 훨씬 더 크다. 따라서 x 이퀄 1일 때 0일 때 최소고 1에서 2 사이를 적분했을 때 최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직관적으로 알아내면 m 값은 0에서 1까지 t 3승 마이너스 t dt를 하면 되고 m 값은 1에서 2까지 t 3승 마이너스 t dt를 하면 된다. 졸면 안 될 텐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때로는 지금 이 모양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릴 수 없는 함수 또는 미지수를 달고 있는 함수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계산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얘기예요. f'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t 요 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x를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 두 녀석을 정적분 하듯이 빼는 겁니다. 이렇게 정적분 하듯이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이거를 계산했다 치면 얼마가 나와? 3xx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캐피탈 F 아니 스몰 f에 대한 도함수를 구한 건데 그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fx가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 사이에서 마에서 뿔이죠. 한마디로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만 따지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0에서가 최소고
0에서가 최소고 둘 중에 양쪽 사이즈 중에 누가 더 높으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치에서 이 내려간 분량과 이 넓이와 이 올라간 분량의 이 양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이즈라고요. 2차 함수는 요거 절반으로 바른 2분의 1에서 넓이가 똑같아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넓이가 똑같아지는 분량보다도 2분의 1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서 F1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문제. 그래서 얘도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문제긴 한데 제일 먼저의 시도는 이 시도가 있어야 한다. 알겠냐? 지금 나 뭐 그린 거냐? 절대값. y는 마이너스 절대값 t 플러스 1 그래프 그린 거예요. 원래 요렇게 생겼어야 될 절대값 t를 마이너스 절대값 t 하면 요렇게 뒤집게 되죠. 이렇게 뒤집게 되고 그걸 더하기 1 하면 위로 한 칸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요렇게 생긴 P적분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여 이쪽은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적분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열기 시작하면 플러스가 점점 커지다가 점점 커지다가 여기 왔을 때 플러스 쪽으로 제일 큰 거지. 제일 커지는 값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이너스가 얘를 까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질문이 만약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이었다면 그건 여기까지 적분한 내용이 맞다. 그래서 요만큼을 적분하는데 누가 삼각형을 적분하냐고 내가 얘기했지. 이거는 가로 1, 세로 1자리 따에다 붙이면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요 넓이는 1이고 바로 요렇게 체크를 해야 되나 맞는 거다. 알겠어? 그리고 그런 거야. 제발 미분 저거 절대값 달고 적분이나 미분하지 마. 알겠지? 절대값 달고 미분이나 적분하지 말아라. 여기 이렇게 엄연히 2차 함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를 놓치면 이제 이 문제를 못 건드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얘는 특이하게 보통은 도함수 그림을 주는데 원함수 그림을 줬어. 원함수 그림이 이렇게 1, 2근으로 하는 2차 함수래. 그리고 보면은 예로부터 우리가 f2는 0이다와 f 프라임 x가 fx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2가 0인 거는 여기 이미 그림에 나와 있고 이게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이게 어때야 되냐면 1과 2의 정가운데 1과 2의 정가운데가 얼마지? 2분의 3이지. 2분의 3에서 요렇게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바로 fx라는 거예요. 2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냐? 1차요. 1차잖아. 헛주. 나 하다 정말 별꼬라지를 다 보네. 1차요. 그래서 이 fx를 설정하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어떤 직선을 설정하고 그 아이가 2분의 3,0을 지난다로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m이 음수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 맞추라고 1,3을 지난다 나왔잖아. 1,3. x에다 1 넣었을 때 3 되게 하는 m값.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 나와요. 알겠죠? 이것도 막 뭔가 막 3차 함수 놓고 막 계산하려고 하면 꼬여.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말해주잖아. 0에서 1까지 넓이가 2라고. 요 구간의 넓이가 2라고. 그리고 1에서 4까지 요 구간의 넓이가 6이라고. 근데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6 나온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sx라는 애를 이 함수를 자신의 피적분 함수로 하여 0에서부터 즉 적분의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해 나갈 때 어디까지만 가? 0에서 4까지만. 딱 여기 지정한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가는 동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양수에서 2가 될 때까지가 최대값 아니겠어? 양수로 최대잖아. 이게 1로 넘어오는 순간 마이너스가 까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까면 깔수록 점점 더 많은 마이너스를 까면 깔수록 최소가 돼가겠지. 그러니까 얼마까지 깔 수 있는데 하면 정확히 음수 나오는 양까지 까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2 마이너스 6인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해석으로 푸는 문제야.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뭐 헷갈리지 말아라 말고는 내가 크게 할 얘기가 없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셔야 되는 곳이고, 만약 여기서 틀렸다 그러면 이런 거에 기초훈련, 그러니까 바이블에서부터 기초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분정의 관련된 문항이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C단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질문에서부터 벌써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 유형이지. 뒤진다. 이게 리미트의 용도가 이렇게 분리되죠. 예. 이 녀석들은 0분의 0 거라고 아무 상관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냥 4를 미리부터 집어넣어도 돼. 8분의 24, 즉 3이죠, 3. 그리고 이제 이 x-4만 얘를 0분의 0꼴로 만드는 미분정의로 갔다가 진짜 미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도함수가 얘니까 얘한테 4를 넣으면서 빠지는 S4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질문이 3배한 S4라고. 질문이 3배한 S4라고. 그리고 S4라는 건 여기를 4로 놓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 극한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6대 8, 6대 8은 3대 4. 그럼 여기가 4일 때 이거는 그렇지. 4의 3분의 4배. 예, 3분의 16 이렇게. 그럼 이거 사다리꼴 넓이를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6대 8 이거 뭐 6, 8에 48 24짜리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도 되고요. 알죠? 3분의 32 이렇게 빼도 되고. 알겠지? 별 문제 아니었다. 이런 거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해둡시다. 저것도 여차하면 우리가 아주 친한 애라고 우길 수 있는 애인데, 왜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를 알고 그 아이로 위로 1만큼 끌어올린 애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얘가 3이 되게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게 세근이 이렇게 여전히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작은 애를 알파, 제일 큰 애를 베타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로써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알파, 베타를 유리수나 정수선에서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왜냐면 이런 놈들의 정수근은 다 여기와 여기 만나는 데에서 나오거든요. 극대와 극소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무리수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나보고 그걸 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거야. 근데 구하라는 말이 아닌데 저런 알파와 베타에 대한 언급은 왜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정식의 근중 구하지 않게 시키고 문자 그대로 쓸 때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이다를 이 자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 역시나 베타 3승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도 0이다. 요거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라고. 이쪽으로 가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이 이렇게 되는 놈이라는 건 다들 알죠? 이 정도쯤이야. 근데 확실한 게 있어. 알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확실히 왼쪽에 있어요. 아시겠죠? 역시나 요 녀석이 극소가 1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타도 1의 오른쪽에 있어요. 베타도 알파보다는 가깝지만 1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라는 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별도로 적분하라는 뜻이다. 이번엔 또 진우냐? 별도로 적분하라는 뜻이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정적분 뒤까지 갔다 온 힘이 발휘되는 건데, 요런 데를 이게 두 근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라서 이게 정적분하고 있으면 너무 손해가 심해요. 시간적 손해가. 이거는 그냥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두 근 사이의 간격의 3승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라는 공식을 써서 3분의 4다. 요 넓이 3분의 4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다시 쓸게요. 알파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를 뒤집기 전 2차 함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긴 x제곱 마이너스 1 dx예요. 그리고 더하기 1부터 베타까지 이번에도 뒤집혀 올라오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의 2차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거기에 저 봉긋 솟아있는 녀석의 넓이 3분의 4를 얹어주면 되는 답이다.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한 다음에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요렇게 하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하고 1에서 베타를 해주면 이때 요 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만들어낸다는 거야. 먼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3분의 2가 되고요. 빼기 괄호 열고 3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될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베타를 먼저 넣으면 3분의 베타 3승 마이너스 3베타 한 것에 빼기 1 집어넣으면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를 넣으면 또 여기에 넘겨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그런 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야, 하나 마이너스고 하나 플러스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겠냐?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분의 8만 남는다. 알겠나? 그래서 아마 계산한테 지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는 아까 거에 재탕. 재탕이었고, 설마 이걸 틀린 사람 없겠지? 요게 좀 어려웠을까요, 그지? 요거를 해설지에서는 내가 볼 때 일일이 다 적분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의 성질을 내가 이 장면에서 확인시켜 줄게. 잘 봐봐. 자, fx라는 0n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그럼 gx에 대한 평가부터 해볼까요? g0은 0이고 g'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였던 거지. 다시 말하면 f라고 하는 저 2차 함수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gx라고 한 거야. 그렇잖아. 아니, g'x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시 g'x가 진우야 이렇게 fx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자성관계로 얘기하면 gx가 할아버지라고 할 때, gx가 할아버지라고 할 때 이 fx는 뭐다? 손주다. 손주다. 이게 손주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 fx로부터 gx까지 가고 싶으면 적분을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적분을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려면, 얘들아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GK가 0보다 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모르겠는 이유가 gx라는 그래프가 니네들 눈앞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gx까지 가려고 해요. 여기서 출발해서. 가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g'x라고 할 때,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있죠. 요렇게 칸을 나눈 다음 뿔, 마, 뿔. 이게 누구의 도함수야? g'x의 도함수야, 얘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g'x. 오케이? g'x. 근데 보통은 요렇게 해가지고 y축 그리고 나면 여기가 n이다 말고 더 알 수 있는 게 없었어. 예전에는. 내가 이 도함수가 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얘는 달라요. 얘는 이 G''이 G'의 도함수이다 말고 추가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지. 뭘까 그게? 그렇지. 여기다 0을 넣을 수 있다. G'0은 0이다가 있어요. 이게 추가로 붙어. 그래서 그냥 도함수랑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다가 X축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 X축을.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을 그을 수 있게 된다. 엄청난 차이지 이거는. 왜냐면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에는 이 i가 g'x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어요. g'x 즉 도함수의 효용 가치는 x축의 위냐 아래냐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가지고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은 그냥 인테그랄일 때, 부정적분일 때는 모르는데 이게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형태에서는 G'0은 0이다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로축을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뿔이 생긴다. 마마뿔. 게다가 이거 보세요. 0이지. 여기가 n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특징이 있잖아. 하나, 둘, 셋이라고. 그럼 여기도 안다? 이게 얼마일까? 2분의 3n이라고. 하나, 둘, 셋이라고. 알겠어? 2분의 3n. 자, 그러면 얘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이 G'X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올라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뿔이죠. 여기가 2분의 3n 뿐만 아니라 아까부터 알고 있었지. 아까부터 G0은 0이라고. G0은 0이니까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X축을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요 삼중근 변곡점 자리가 0이었던 거예요. 원점. 그리고 4차 함수 때 이 삼중근 자리와 극소 자리와 또 하나의 근 사이에 몇 대 몇의 관계가 있다고 내가 말했냐면 3대 1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3대 1. 3차에서는 여기와 2대 1이었다면 3차에서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대 1의 관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n이라면 2분의 n, 2분의 2n, 2분의 3n, 그렇다면 여기는? 2n. 네, 2분의 4n, 2n이죠. 이해가 돼요? 네. 이래서 일일이 그 해설지처럼 다 적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항 함수의 개형을 알면.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린 게 gx야. 이제 저 말이 이해가 될 거야. 봐봐. 이제 이 말을 읽어봐요. K라는 x표를 집어넣어서 걔가 0보다 크도록, 즉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AN이라 하겠다. 근데 K를 AN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은데 여기 와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X축 위에 있는 구간이 여기랑 여기인데 음수는 자연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자연수가 있으려면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거야? 2n보다 크면 되는 거죠. 양수값을 만드는 K들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 그러면 여기 요 값을 얼마라고 하는데?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 2n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시그마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GK를 최소로 하는 자연수를 AN이라 한다가 이 말이라고. n에 대한 식이다 보니.
그래서 2n 플러스 1 이걸 시그마 돌릴 사람들은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홀수 합에서 1 뺀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120에서 1 빼서 120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시그마 까먹었으면 뭐 나는 대책이 없는 거. 등차 수열 합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면 등차 수열 합으로 가도 되고 어떻게든 얘는 1씩 넣어가지고 10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나열을 하면 그러니까 다 더한다고? 그러렴. 그러렴. 일단 나는 그랬어. 맛있어? 응. 이거 더 알았어. 오케이? 나 일주일 동안 또 뜯는다 해가지고. 오케이? 이거는 복습을 꼭 자기 힘으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다.